바닷바람이 짭조름하게 섞인 공기가 창문을 타고 들어와 존의 낡은 나무 책상 위에 놓인 사진들을 어루만졌다. 5년 전 사진 속 메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존의 마음 한구석을 쿡 찔렀다. 존은 사진을 들어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잡힌 주름, 콧등에 맺힌 땀방울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였다. 보고 싶어 여보. 존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손자 에단의 밝은 목소리였다. 존은 사진을 내려놓고 문을 열었다. 어서 와. 우리 강아지. 학교는 어땠어? 에단은 신이 나서 종알거려.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저보고 소질이 있대요. 존은 에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 그래? 우리 에단이 그림도 잘 그리는구나. 할아버지가 몰랐. 에단의 아빠이자 존의 아들인 마크는 몇 년 전 이혼하고 나서 일에만 매달렸다. 실리콘밸리에서 촉망받는 엔지니어였지만 그만큼 가족에게는 소홀했. 에단을 돌보는 건 자연스레 존의 몫이 되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에단과 함께하는 시간은 존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다음 날 존은 에단을 학교에 데려다 주다가 에단의 미술 선생님 에밀리 데이비스를 만났다. 첫인상은 강렬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갈색 웨이브 머리에 푸른 눈동자를 가진 묘한 분위기의 여인이었. 안녕하세요, 존 씨. 에단의 미술 선생님, 에밀리 데이비스라고 합니다.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네. 아, 네. 안녕하세요. 에단 할아버지, 존입니다. 존은 어색하게 답했다. 에단이 그림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관찰력과 표현력을 가지고 있어요. 에밀리의 칭찬에 존은 기분이 좋았. 그래요? 몰랐네요. 에단 엄마도 그림을 좋아했는데 존은 말끝을 흐렸다. 아, 그러셨군요. 에밀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 혹시 괜찮으시다면 에단 그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 며칠 후 존은 에밀리와 다시 만났다. 이번엔 학교가 아니라 바닷가에서였다. 우연한 만남이었. 존은 바닷바람을 쐬며 사진을 찍고 있었고 에밀리도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여기서 또 뵙네요, 존 씨. 그러게요. 선생님도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존이 물었다. 네,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면 바다를 보러 와요. 존 씨는 사진을 찍으시나. 에밀리의 말에 존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냥 취미예요. 풍경사진 찍는 걸 좋아함. 그날 이후 존과 에밀리는 종종 바닷가에서 마주쳤다. 그들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에밀리는 이혼 후 겪었던 어려움과 외로움, 예술가로서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존은 아내를 잃은 슬픔과 애단을 키우며 느꼈던 책임감, 그리고 잊고 있었던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도 한때는 화가가 되고 싶었어. 정말요? 왜 그 꿈을 포기하셨어요? 에밀리가 물었다. 가정을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젊은 시절엔 열정만으로 살 수 없잖아요. 존은 씁쓸하게 웃었. 에밀리는 존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 역시 예술가로서의 삶과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도 그래요. 그림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선생님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한 것. 하지만 가끔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밀리의 눈빛에 쓸쓸함이 묻어났. 존은 에밀리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했고 위로했. 에밀리는 에단의 미술 교육뿐만 아니라 존의 잊혀졌던 꿈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존 씨, 다시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때요? 늦지 않았어요. 에밀리가 말했. 이제 와서 무슨 그냥 에단 그림 그리는 거나 도와줘야죠. 존은 손사래를 쳤. 아니에요, 존 씨. 존 씨의 사진을 보니 분명 예술적 감각이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에밀리는 진심이었. 그렇게 존은 에밀리의 도움으로 다시 붓을 들게 되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그림에 몰두하게 되었. 에밀리는 존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존의 그림 실력은 빠르게 향상되었다. 에단도 할아버지와 선생님이 함께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 존과 에밀리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기도 하고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기도 했다. 에단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행복해. 어느 날 에단이 존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에밀리 선생님이랑 결혼할 거예요? 존은 깜짝 놀랐다. 에단, 그게 무슨 소리?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려요. 선생님도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에단의 말에 존은 얼굴이 붉어졌. 존 역시 에밀리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존에게 단순한 에단의 선생님, 그 이상의 존재였. 그녀의 따뜻함, 예술에 대한 열정, 그리고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는 존을 매료시켰다.
하지만 존은 자신의 감정을 애써 아내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에밀리와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났다. 무엇보다 에단의 선생님과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게 왠지 떳떳하지 못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존의 집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존의 친구이자 세상을 떠난 아내 메리의 친구였던 사라였다. 사라는 오래전부터 존을 짝사랑해왔다. 메리가 세상을 떠난 후 사라는 존의 곁을 맴돌며 그를 위로했다. 존은 사라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사라는 존과 에밀리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존에게 에밀리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종용했다. 존,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에밀리는 자네 아들의 선생님이야. 이건 옳지 않아. 사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라, 그렇게 말하지 말게. 에밀리는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도 존은 말을 잊지 못했. 자네가 에밀리에게 느끼는 감정, 그거 사랑 아니야.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거야. 자네에겐 내가 필요해, 존. 사라는 존의 손을 잡았. 존은 사라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 사라의 방문 이후 존은 혼란스러웠다. 에밀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한 외로움의 발로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 사라는 그런 존의 마음을 더욱 어지럽혔다. 존은 에밀리를 피하기 시작했. 에밀리는 존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다. 그녀는 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되어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 에밀리는 존의 집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존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존 씨, 저예요. 돌아가. 에밀리, 우린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에밀리는 존의 냉담한 태도에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존이 자신을 밀어내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에밀리는 존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존 씨,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이해하고 돕고 싶어요. 언제든 저에게 의지하세요. 존은 에밀리의 메시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에밀리를 사랑했지만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존은 에밀리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에단과 함께 도시를 떠났다. 존과 에단이 떠난 후 에밀리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녀는 존을 그리워하며 그가 남긴 빈자리를 느꼈다. 에밀리는 존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삶에 빛을 가져다 준 사람이었고 그녀에게 다시 사랑을 믿게 해준 사람이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우연히 존이 찍은 사진들을 보게 되었다. 그 사진들 속에는 에밀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존은 에밀리 몰래 그녀의 사진을 찍었던 것. 에밀리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에밀리는 존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존이 에단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갔다. 존은 에밀리를 보고 놀라. 에밀리, 어떻게? 존은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을 찾으러 왔어요, 존. 에밀리가 말했다. 왜? 존은 혼란스러웠.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에밀리는 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존은 에밀리의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에밀리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에밀리. 존이 말했다. 하지만 에밀리는 망설였다. 괜찮아, 에밀리.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존은 에밀리의 손을 잡았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두 사람은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기로 했다. 에단도 두 사람의 결합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존과 에밀리는 늦게 만난 만큼 더욱 뜨겁게 사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갔다. 몇 년 후 존과 에밀리는 작은 갤러리를 열었다. 그곳에는 존의 사진과 에밀리의 그림이 전시되었다. 갤러리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두 사람은 유명한 예술가 부부가 되었다. 에단도 훌륭한 화가로 성장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할아버지와 선생님의 사랑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어느 날 저녁, 존과 에밀리는 갤러리 옥상에서 함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에밀리. 나도 그래요, 존. 에밀리는 존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내 삶에 다시 빛을 가져다 주었어요. 두 사람은 노을빛에 물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늦게 시작되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깊고 아름다웠다. 그들은 남은 생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기로 약속했다. 어느덧 존이 에밀리를 처음 만난 지도 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다. 존은 그간 에밀리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정리하다 우연히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그가 젊은 시절 그렸던 그림들이 가득했다. 존은 그림들을 보며 잊고 있었던 자신의 꿈을 떠올렸다. 존은 에밀리에게 그 상자를 보여주었다. 이게 뭐예요, 존? 에밀리가 물었다. 내가 젊었을 때 그렸던 그림들이야. 당신 그림도 그렸었어요? 에밀리는 놀라워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 화가가 되고 싶었거든. 존은 씁쓸하게 웃었다. 에밀리는 존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멋진데요. 존, 왜 계속 그리지 않았어요? 에밀리가 물었다. 가정을 책임져야 했으니까. 꿈만 좇을 수는 없었지. 존은 어깨를 으쓱했다. 늦지 않았어요, 존. 다시 시작해요. 에밀리가 말했다. 뭐라고? 존은 에밀리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여전히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꿈을 좇아도 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에밀리는 존의 손을 잡았다. 존은 에밀리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는 다시 붓을 들기로 결심했다. 에밀리는 존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존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그가 그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 존은 에밀리의 도움으로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았다. 존의 그림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의 그림에는 그의 삶과 사랑, 그리고 인생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었다. 존은 유명한 화가가 되었고 그의 작품은 세계 곳곳에서 전시되었다. 에단도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했다. 어느 날 존은 에밀리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에밀리의 초상화를 그린 것이다. 에밀리,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어. 존이 말했다. 뭔데요, 존? 에밀리는 궁금해했다. 존은 이젤 위에 놓인 그림을 덮고 있던 천을 걷어냈다. 세상에, 존, 에밀리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림 속 에밀리는 아름답고 우아하고 그리고 행복해 보였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언젠가 꼭 당신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싶었어. 존이 말했다. 고마워요, 존. 정말 멋진 선물이에요. 에밀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걸작이요, 에밀리. 존은 에밀리를 끌어안았다. 당신도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존. 에밀리는 존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세월이 흘러 존과 에밀리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존경했다. 어느 날, 존은 에밀리와 함께 바닷가를 걷다가 문득 오래전 그들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에밀리,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오? 그럼요, 기억하고 말고요. 에밀리가 대답했다. 그때 당신은 바다를 그리고 있었고 나는 사진을 찍고 있었죠. 존은 웃었다. 그러고 보니 그때 당신 나를 몰래 찍었었죠? 에밀리가 짐짓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들켰구려. 존은 멋쩍게 웃었. 하지만 그 사진들 덕분에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었잖아요. 에밀리는 존의 손을 꼭 잡았다. 존과 에밀리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저무는 해를 바라보았다. 당신과 함께여서 내 인생은 참으로 행복했소, 에밀리. 존이 말했다. 나도 그래요, 존. 에밀리는 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어요. 그날 밤 존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곁에는 에밀리가 있었다. 존은 에밀리의 손을 꼭 잡은 채 평온한 표정으로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에밀리는 존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다. 존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에밀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었다. 존이 떠난 후 에밀리는 존과의 추억이 깃든 갤러리를 계속 운영했다. 그녀는 존의 사진과 그림을 전시하며 그를 그리워했다. 에단도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하여 할아버지와 선생님의 뒤를 어느 날 에밀리는 갤러리 구석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존이 젊은 시절 그렸던 그림들이 에밀리는 그림들을 보며 존과의 추억을 회상했다. 그때 누군가 갤러리 안으로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낯선 목소리였. 어서 오세요. 에밀리는 고개를 그곳에는 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혹시 이 갤러리가 존 스미스 씨의 갤러리가 맞나요? 남자가 물었.
네, 맞습니다. 하지만 존은 이제 이 세상에 없어요. 에밀리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존의 아들, 마크입니다. 남자가 에밀리는 깜짝 놀랐다. 마크? 정말 오랜만이네요. 에밀리가 말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에밀리 선생님. 마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나마 찾아왔습니다. 마크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께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 에밀리는 마크를 위로했다. 존은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비록 자주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당신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에밀리,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에밀리는 마크에게 존의 유품을 보여주었다. 그 중에는 존이 에밀리에게 쓴 편지도 있었다. 이건 존이 당신에게 남긴 편지예요. 에밀리, 읽어보세요. 마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사랑하는 아들. 마크의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야. 살아생전에 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해주지 못한 못내 마음에 걸리는군.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너와 에단에게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 에밀리를 만난 건 내 인생의 큰. 그녀는 나에게 잃어버렸던 꿈과 사랑 다시 찾게 해주었지. 너도 에밀리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길 바란다. 그리고 에단, 내 사랑하는 할아버지는 네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자랑스럽다. 부디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고. 마지막으로 내 곁에 있어.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구나. 특히 에밀,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등불이었어.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 너의 아버지. 존. 마크는 편지를 읽고 펑펑 울었다. 아버지. 마크는 오열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에밀리는 마크의 어깨를 존은 당신을 용서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만 슬퍼하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존이 바라는 건 당신과 에단이 행복하게 사는 거니까. 마크는 에밀리의 말에 마음을 다잡았다. 네,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에단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마크는 에단과 함께 존의 갤러리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는 아버지의 예술론을 이어받아 갤러리를 더욱 발전시켰다. 에단도 아버지와 함께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했다. 세월이 흘러 마크도 어느덧 노인이 되었다. 그는 에단에게 갤러리를 물려주고 자신은 존과 에밀리가 그랬던 것처럼 바닷가 마을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했다. 어느 날 마크는 바닷가를 걷다가 문득 존의 목소리를 들었다. 마크, 내 아들아. 마크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버지? 마크가 중얼거렸다. 그래, 나다. 마크. 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마크가 물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있단다. 존이 말했다. 네가 있지 않는 한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마크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마크가 말했다. 나도 네가 그립구나, 아들아. 존이 말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나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마크는 존의 목소리에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네, 아버지, 그럴게요. 마크가 말했다. 아버지의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마크는 바닷가에 서서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존과 에밀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 마크도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 에밀리 선생님, 사랑합니다. 마크가 외쳤다. 그날 이후 마크는 존과 에밀리의 사랑을 자신의 삶 속에 간직하며 살았다. 그는 에단과 함께 갤러리를 운영하며 존과 에밀리의 예술혼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어느덧 에단도 할아버지가 되었고 그의 손자 존 2세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다. 옛날 옛적에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단다. 그들은 아주 특별한 사랑을 했지. 에단은 존 2세에게 존과 에밀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 그 이야기는 정말 아름다워요. 존 2세가 말했다. 그래,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지. 에단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살아 숨쉴 거란다. 에단은 존 2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도 언젠가 그런 사랑을 하게 될 것. 존 2세는 에단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그는 존과 에밀리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한 꿈을 꾸었. 그 꿈 속에서 존과 에밀리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 그들의 사랑은 마치 바다처럼 영원히 그리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 외전 사라진 그림. 존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후 에밀리는 여전히 존과의 추억이 깃든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다. 갤러리 한쪽 벽면에는 존이 그린 에밀리의 초상화가 그 그림은 에밀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 어느 날 아침 갤러리에 출근한 에밀리는 깜짝 놀랐다. 존이 그린 에밀리의 초상화가 사라진 것이다. 말도 안 돼.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려. 그녀는 갤러리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림은 어디에도 없었. 에밀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갤러리 주변을 수색하고 CCTV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도난 사건은 미궁에 빠졌. 에밀리는 큰 상실감에 빠졌다. 그림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과의 사랑, 그리고 추억이 담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 에단은 슬픔에 잠긴 에밀리를 위로했다.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에단이 말했. 하지만 그 그림은 에밀리는 말을 잊지 못했다. 존 할아버지께서 선생님께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잖아요. 에단은 에밀리의 마음을 이해했. 에단은 존의 그림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는 미술계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그림의 행방을 수소문했.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도 그러던 어느 날 에단은 우연히 오래된 신문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그 기사에는 존이 젊은 시절 한 미술 경연대회에서 수상했다는 내용이 실려있었. 기사에는 존의 수상작, 바다의 여인이라는 그림 사진도 함께 실려있었다. 에단은 깜짝 놀랐. 바다의 여인은 존이 그린 에밀리의 초상화와 매우 비슷했던 것이. 에단은 기사에 적힌 갤러리 주소를 찾아갔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있는 낡고 허름한 갤러리였다. 에단은 조심스럽게 갤러리 안으로. 어서 오세요. 갤러리 주인으로 보이는 노인이 에단을 맞이했다. 혹시 에단은 바다의 여인 그림 사진을 보여주었. 이 그림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노인은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말고요. 이 그림은 제가 오랫동안 소장하고 있던 작품입니다. 노인이 말했. 정말요? 그럼 이 그림을 그린 화가에 대해서도 아시겠네요? 에단이 물었다. 그럼요. 존 스미스라는 아주 재능 있는 젊은이였. 에단은 존이 바다의 여인을 그렸다는 사실을 에밀리에게 알렸다. 에밀리는 깜짝 놀랐다. 존이 그런 그림을 그렸었다고요? 전혀 몰랐어요. 에밀리가 말했.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존 할아버지께서 선생님께 그려주신 초상화랑 정말 비슷해요. 에단, 아마도 그 그림이 초상화의 모티브가 되었을 거예요. 에밀리는 바다의 여인 그림을 꼭 보고 싶었다. 그녀는 에단과 함께 노인의 갤러리를 찾아갔다. 노인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다. 오랜만에 손님이 오셨군요. 노인이 말했다. 존의 그림을 보러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에밀리가 대답했다. 존과는 어떤 관계이신? 노인이. 에밀리는 존과의 관계, 그리고 바다의 여인과 닮은 초상화를 도난당한 사연을 이야기했다. 노인은 에밀리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 그렇군요. 노인이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그 초상화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요? 에밀리는 깜짝 놀라. 그 초상화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이 말했. 에밀리와 에단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에단이 말을 잇지 못했다. 실은 오래전 존이 저에게 그 초상화를 맡겼습니다. 노인이 말했. 자신이 죽은 후에 에밀리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었죠. 존이요? 에밀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왜 이제? 존은 자신이 죽은 후 그 초상화가 에밀리에게 오히려 짐이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노인이 설명했. 그래서 에밀리가 자신을 잊을 때쯤 그림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었죠. 존,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저는 존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노인이 미소를 그래서 이제 그림을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노인은 갤러리 안쪽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천으로 덮인 이젤 하나를 가지고 나왔. 이게 바로 존이 그린 에밀리의 초상화입니다. 노인이 말했. 에밀리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냈다. 그곳에는 존이 그린 자신의 초상화가 있었다. 그림 속 에밀리는 여전히 아름답고 우아하고 그리고 행복해 보였다. 존, 에밀리는 그림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당신, 이렇게 멋진 선물을 남겨두고. 선생님, 이제 그 그림은 선생님 거예요. 에단이 말했다. 존 할아버지께서 선생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고마워요, 에단. 에밀리는 에단을 꼭 안아주었, 그리고 할아버님께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에밀리는 존의 초상화를 갤러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다. 그림은 다시 갤러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 에밀리는 매일 아침 그림 속 존에게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이에요, 존. 에밀리가 말했. 당신 덕분에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느 날 에밀리는 갤러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에밀리는 고개를 돌렸. 그곳에는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혹시 이 그림, 여자는 존이 그린 에밀리의 초상화를 가리켰다. 누가 그린 건지 에밀리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요. 제가 가장 사랑했던 남자가 그린 그림이에요. 에밀리가 대답했. 존 스미스라는 아주 멋진 남자였죠. 존 스미스요? 여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제 할아버지 성함이 존 스미스. 에밀리는 깜짝 놀랐다. 정말요? 혹시 할아버님께서? 에밀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네, 저희 할아버지는 화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 그림을 꼭 찾으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에밀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존의 손녀를 만나게 되다. 에밀리는 존의 손녀에게 존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군요. 여자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 할아버지의 그림을 찾게 돼서 정말 기뻐요. 저도 기뻐요. 에밀리가 말했다. 존의 가족을 만나게 돼서 정말. 에밀리와 존의 손녀는 존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들은 존의 그림을 함께 보며 그를 추억했다. 존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과 예수로는 여전히 그들 곁에 살아 숨쉬고 있었. 어느 늦은 밤, 에밀리는 갤러리에 홀로 남아 존의 사진과 그림들을 바라보며 그와의 추억에 잠겼.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 안는 듯한 따뜻한 기운을 느꼈다. 에밀리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갤러리에는 그녀 외에 아무도 없었. 존! 에밀리는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불렀. 그 순간 갤러리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존의 그림들 속 인물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캔버스 밖으로 걸어나와 에밀리의 곁으로 다가왔. 그림 속 존은 생전의 모습 그대로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에밀리를 바라보고 있었. 에밀리, 내 사랑. 존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 존, 당신이에요? 정말 당신이에요? 에밀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 그래, 나요. 에밀리. 존은 따스한 손길로 에밀리의 뺨을 어루만졌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 에밀리는 존의 품에 와락 안겼. 꿈에서라도 그리던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하고 포근했다. 저도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존. 에밀리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 울지 마오, 에밀리. 존은 에밀리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다.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어. 당신이 나를 기억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함께일. 하지만 당신은 이제 이 세상에 없잖아요. 에밀리는 슬픔을 감추지 못했. 육신은 사라졌지만 내 영혼은 이곳에.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 살아있어. 존이 말했. 내가 그린 그림들과 우리가 함께 나눈 추억 속에 나는 영원히 존재할 것. 에밀리는 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은 항상 제 마음속에 살아계실 것. 고맙소, 에밀리. 존은 에밀리를 꼭 안아주었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은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었. 저도 그래요, 존. 에밀리는 존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였.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갤러리 안은 존이 남긴 예술 작품들과 그들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 얼마 후 존의 모습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존, 가지 마세요. 에밀리가 다급하게 외쳤. 걱정하지 마오, 에밀리. 존은 희미해져가는 모습으로 마지막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테.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겠어. 존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고 갤러리 안에는 다시 적막이 흘렀다. 하지만 에밀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 존의 말대로 그는 항상 그녀의 곁에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함께할 것이기 때문. 에밀리는 존이 남긴 그림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사랑해요, 존. 영원히 당신을 기억할. 그날 이후 에밀리는 더욱 힘을 내어
갤러리를 운영했. 존의 그림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갤러리는 존과 에밀리의 사랑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 시간이 흘러 에밀리도 세상을 떠났지만 존과 에밀리의 사랑은 갤러리에 영원히 남아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어. 마치 그들의 영혼이 갤러리 어딘가에 머물며 서로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속삭이는 것.